설마 날 잊어버리진 않겠지? 매일 연락해야 내 존재를 기억할 텐데 다른 사람 생기면 어떡하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연락해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불안하시죠? 이별 후 가장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바로 상대방이 나를 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한 달 기다리면 연락 오더라. 3개월 후에 재회원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정확하게 5개월 후에 연락 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그저 그 의미 없는 기다림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공백기를 갖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백기를 갖는 시간 동안 그럼 우린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그냥 막연히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해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는 러브메이커입니다. 저 또한 공백기와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기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요.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계속 비교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지내고 나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몇 가지 것들을 실천하였고 보다시피 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반드시 공백기가 필요한지 심리학적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별한 많은 분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연락 안 하면 진짜 끝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우리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왜 공백기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다려봐라는 막연한 조언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공백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쿨링다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별 직후에는 두 사람 모두 감정이 격해져 있습니다. 방금 싸운 상대에게 미안하다 하면 마음이 차분해질까요? 아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별 후 두 사람 모두 마치 끓는 물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대화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는 어렵습니다. 물이 식어야 잔잔해지듯이 감정도 가라앉아야 명확한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심리적 반동 현상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강요받을 때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싶어지는 심리를 말합니다. 청개구리 심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계속 연락하면 상대방은 더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별을 말한 사람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합리화를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적인 이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봐, 이렇게 매달리는 거 보니까 질린다. 내가 헤어지길 너무 잘했어. 이런 식인 거죠. 이럴 때 오히려 공간을 주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부재 효과입니다. 저는 이걸 상실의 심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별 후 적절한 거리는 오히려 그리움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 것보다 가끔 떠올리게 되는 그 순간이 더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공허함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강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주변 친구들이, 부모님이, 그리고 특히 재회 전문가들이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공백기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재회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말을 들어도 사실 근본적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하죠? 이런 불안감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거에 의미 있는 사람들을 정말 완전히 잊은 적이 있나요? 첫사랑, 오랜 친구, 혹은 소중했던 관계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기억입니다. 기억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감정이 개입된 기억은 단순한 사실보다 훨씬 강하게 뇌에 각인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상대방이 함께했던 그 의미 있는 시간들, 특별했던 순간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잠재적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음악, 장소, 향기 등을 통해 갑자기 여러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과거에 의미 있는 관계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관계였을수록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죠. 사실 여러분이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억되는가입니다. 끊임없이 연락해서 부담스러운 사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성숙하게 공간을 주는 배려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연락 안 하는 그동안 상대방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2,000명을 코칭하면서 평균적으로 어떠한 심리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단계,
해방감과 안도감입니다. 처음에는 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낍니다. 아, 드디어 자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연락하면 가장 차갑게, 단호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 일상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했던 일상의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연락하려다 멈추게 되고 특별한 날이나 추억의 장소에서 문득 그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3단계, 그리움과 재평가 기간입니다. 더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줄어들고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 관계가 정말 나빴던 것일까? 라는 재평가 시기가 오는 거죠. 4단계, 객관적 성찰의 시기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단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연락해서 이 과정이 방해를 받는다면 상대방은 진정한 그리움을 경험할 기회조차 얻게 되는 겁니다. 공백기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연락해서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성숙하게 공간을 주는 배려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공백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방법 중 적어도 한 가지는 실천하면서 공백기를 보내셔야 합니다. 첫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시라도 상대를 생각할 시간을 없애는 겁니다. DIY, 필사, 그림 그리기, 뜨개질, 요리, 독서 등 손과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들을 추천드립니다. 왜 이런 취미를 해야 해요? 이별 후에는 상대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데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집니다. 집중력을 요구하는 취미 활동은 이런 반복적인 생각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은 성취감을 주어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둘째, 실천력을 높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제가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천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자기 성장을 해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일 물 8잔 마시기, 하루 30분 산책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침대 정리하기 같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실천력이 높아지면 이별의 원인이었던 자신의 부족한 점들도 개선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감정일기는 단순히 오늘 슬펐다,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었다 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루 중 자신이 겪는 감정에 대한 이유를 써보고 그 원인을 찾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오후 3시경 갑자기 눈물이 났다. 왜 그랬을까?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지? 그때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구나. 그 순간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슬픔을 느꼈구나.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이고 나중에 재회 상황에서도 더 성숙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재회를 위해 공백기가 필요한 진짜 이유와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성장하는 시간으로 공백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백기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잊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그리워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날 잊을까봐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재회의 시작이자 더 행복한 관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러브메이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